1Q84란 책에서도 마개를 열면 이렇게 안전캡이 벨즈와 탈리스만의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인 커티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커티삭은 1923년에 베리 브라더스 앤 루드 사이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당시 1920년대에 시행된 미국의 금주법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전반의 위스키 산업이 굉장히 쇠퇴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때 이 베리 브라더스사는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던 미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개발해서 금주법이 풀리면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1923년에 그런 부드러운 맛으로 출시된 위스키가 바로 이 커티삭입니다. 커티삭은 특이하게 국내에서는 커티샥으로도 발음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름의 기원은 이 앞에 있는 라벨에 그려져 있듯이 당시 가장 빨랐던 범선 커티삭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최초에 이 라벨이 노란색이 아니었으나 실수로 노랗게 인쇄가 되었는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그 뒤로도 계속 노란색으로 라벨을 인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커티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위스키를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매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이 1Q84란 책에서도 주인공인 아오마메가 바에 갔을 때 커티삭을 주문하는 남자를 보고 시바스 리갈이나 까다로운 싱글몰트가 아닌 이 커티삭을 주문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때 이 남자에게 아오마메가 처음 건넨 말이 커티삭을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이 둘의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그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력 있는 그런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커티삭을 마셔본 지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마셔봐서 지금 기억에는 전혀 맛이 떠오르지 않고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 이 커티삭은 부드럽고 약간은 싱거울 수 있는 맛이 제임슨과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리시 위스키인 제임슨과 한번 비교 시음을 해볼 예정이고요. 커티삭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과거에 진짜 위스키만 선호하던 윌리엄 맥코이 선장이 커티삭을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해서 리얼 맥코이라는 별칭이 생겼고요. 이거는 현재까지도 진짜를 뜻하는 영국의 수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설에도 등장하고 영국의 수거까지 된 커티삭을 한번 따라서 마셔보겠습니다. 마개는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마개를 열면 이렇게 안전캡이 달려 있네요. 생각나는 게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안전캡이 달려 있고 그냥 따르면 위스키가 안 나와서 뒤를 한번 쳐줘야 나왔었는데 이런 위스키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반갑네요. 다음으로는 제임슨도 한번 따라주겠습니다. 제임슨은 200ml 용량인데 거의 남지 않아서 한 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먼저 두 제품의 컬러를 비교해보면 두 제품 다 엄청 연한 황금색을 띠고 있고요. 점도를 살펴보면 두 제품 다 40도의 도수에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만큼 굉장히 레그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저숙성 위스키에서 나는 그런 특징적인 곡물의 향이 많이 나고요. 일단 향에서 다가오는 느낌은 엄청 맛있어 보인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마치 탈리스만이나 벨즈에서 느꼈던 그런 향과 좀 비슷한데요. 벨즈에서 아마 피트의 스모키함이 빠지면 이런 향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코올 향 뒤로 굉장히 흐릿한 바닐라와 약간의 단맛이 올라오고요. 어느 정도 과일의 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임슨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제임슨도 향이 굉장히 흐릿하네요. 제임슨도 워낙 부드러운 위스키라서 향이 진한 편은 아닌데 알코올은 개봉한 지 조금 돼서 많이 빠졌고 바닐라의 약간 단맛,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간 시트러스한 그런 과일의 새콤한 향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커티삭부터. 향에서 느껴지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게 건과일의 맛이 조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달달한 바닐라의 맛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향보다는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 모금 더 마셔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건과일의 맛이 있고요. 이 느낌이 제가 얼마 전에 탈리스만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저가 위스키 탈리스만에서 제가 약간 선호하지 않는 향이 끝에 났었는데 그 향을 빼면 커티삭의 맛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싫어할 만한 향이 나지 않고요. 향이 엄청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건과일의 달달한 맛이 흐릿하게 나면서 부드럽게 목에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비교를 위해서 제임슨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제임슨을 굉장히 많이 마셔봤는데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커티삭과 비교해서 먹어서 그런지 이 바닐라의 달달함과 이 나무의 우디한 향이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제임슨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향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기분이네요. 한 번 더 마셔볼게요. 이게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땅콩 같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진빔에서 나는 그런 맛 같기도 하고 묘하게 복합적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커티삭을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제임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임슨이 조금 더 복합적인 향과 맛이 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이 커티삭 같은 경우는 벨즈와 탈리스만의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향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벨즈스럽고 막상 먹었을 때는 탈리스만 같은데 탈리스만보다는 제가 싫어하는 향이 안 나서 훨씬 더 먹기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제임슨은 마트에서 2만원 후반대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커티삭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일리샷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지난달까지 한 병에 23,0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데일리샷은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앱이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점포로 술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그렇게 주문한 술을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장소로 가서 픽업을 하는 그런 신개념의 주류 유통 방식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샷에 있는 제품들을 살펴본 결과 가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와인앤모어나 기타 주류 전문점 가격과 유사하다고 느껴졌고요. 대형 할인마트나 남대문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씩 행사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커티삭 같은 경우도 23,000원에 판매를 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일리샷 어플은 한 번씩 확인하셔서 이벤트 상품이 있을 때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주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이 위스키는 사실 안주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함께 곁들여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위스키를 마시면서 기분 좋게 취기가 살짝 오른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책 내용에 조금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화도 위스키를 마시면서 보면 조금 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임슨이나 커티삭 같은 향과 맛이 크게 강하지 않은 위스키들은 편하게 마시면서 책 한 권 곁들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겠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제임슨을 마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저가로 내려가면 같은 용량에 마트에서 1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벨즈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가격도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니 저가 위스키를 한번 구매하실 때 커티삭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키는 원래 한번 궁금해지면 먹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럼 오늘 이 커티삭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이 1Q84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또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책 내용은 전달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1Q84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커티삭을 한 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